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10월 17일이고요. 네, 텔레그램에도 급하게 썼지만 시즌 종료의 갈림길에 와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그 생각들에 대해서 만약에 시즌 종료가 온다면은 기준을 나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만약에 시즌 종료고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하락장을 견뎌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사실 상승장에서는 뭐 작든 벌든 누구나 돈을 벌고 뭐 이상한 행동하지 않는 이상 혹은 잘못된 포폴이 아닌 이상 웬만한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다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뭔가 이제 이번 사이클에서는 잘못된 투자를 어, 하셨다 이렇게 자평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경험에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이제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잃는 경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버는 경험보다 잃었을 때 그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특히 이제 19년, 20년 뭐 그쯤. 그래서 오늘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뭐 이제서야 이제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저 역시 다를 바 없지만 전체 비트의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고점과 고점을 이은 그 전체 사이클 주기죠. 이게 이제 반감기 이론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지금이 10월 17일. 예, 약 1420일에서 1480일 정도 사이에 하락과 상승의 한 사이클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년짜리 하락장이 보통은 오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때는 길게 왔죠. 그리고 21년에서 22년, 또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 패턴을 볼 때, 무시하기에는 너무 딱딱 맞고, 과거랑 똑같이 간다는 보장도 없고,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유의미한 시기에 우리는 와 있다. 그래서 24년 마지막 블로그에서도 25년은 수익을 잠궈가는 해. 어, 네,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25년은 수익을 보수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해. 제가 이제 23년, 24년에는 현금 비중 100%도 쓰고 뭐 30%까지 줄였다가 다시 레버리지까지 써서 110%도 쓰고 그런 적이 많았지만 25년에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금 100%를 전부 운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 이면에는 이런 그 사이클에 대한 기간론적인 목표 값도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24년 말에 11만 달러로 11만 달러까지 도달해 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25년 1년 동안 비트는 안 올랐습니다. 코인 전체가 안 올랐어요. 이더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비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더는 4,000달러에서 1,3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그냥 회복한 그 수준이죠. 네. 아무튼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고 사이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시즌이 끝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뭐 3일봉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주 누적이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도 제가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봉급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지만 지금 3개가 걸려 있죠. 연달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세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멀스멀 힘이 약해져 간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지금 우리가 어딜 가든 누가 봐도 지금 쐐기, 상방 쐐기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났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끝난 건지 이렇게 한 번 더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하락을 하고 급락이 있었죠. 급락을 하고 저는 이제 다시 바로 말아 올리기를 기대를 했어요. 보통 시즌 끝부분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신호긴 한데 어쨌거나 알트들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빔을 쏘아냈고 선물로 갖고 있는 알트 홀더들을 전멸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가볍다 라고 판단해서 이때랑 똑같이 49K 때 빔 때랑 똑같이 올라가 줄 거라 확신을 하고 매매를 임했죠. 그리고 현재도 롱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끝 어딘가에 와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고 만약에 이대로 안 가고 이대로 끝난 거라면은 나는 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알트장이 오면은 플러스 알파, 보너스 스테이지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올인을 해서 다 먹을 생각을 하면은 탈난다 라는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기가 만약에 끝난 거라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 보통 이거를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엔딩 다이아고날이 종료된 후에는 급격하게 그 다이아고날 시작된 지점까지 보통의 목표치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부터 종료가 됐다고 하면은 비트는 약 55%의 하락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텐데 그 시기는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형성된 시기 이 기간을 넘지 않아요. 보통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간론을 잡는다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끝났고 그대로 간다 하면은 2026년 12월 3일 내에 이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서 이 하락이 발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시즌이 종료됐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큰 관점에서 26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반등을 먹을 것인지 아마 이 반등도 엄청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시즌을 통으로 쉬고 아무것도 안 할 건지 혹은 지금부터 비트 저배숏을 모아갈 것인지 혹은 다른 자산에 대해서 뭐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건지 현금은 원화로 가지고 있을 건지 달러로 가지고 있을 건지 혹은 달러도 지금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참 오른 금이라도 들어갈 건지 생각은 매매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서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썼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이클 세일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1000% 템베거 수익을 안겨줬던 세일러 형님의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시작이 끝난 거라면은 지금 들어가도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중요한 시기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내에 좀 많은 게 정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락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죠. 만약에 이게 쐐기로 끝난 게 맞다면은 이 기간 내에 이거를 그대로 되돌리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2026년 말 안에 이게 상승이 끝난 이 엔딩 다이아고날 관점이 맞고 하락이 시작되면은 최소 49K까지 간다 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피보나치도 몇 개 그어 볼까요? 더 가격이 나오는 게 있나? 한 사이클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정에 대한 그 되돌림도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면은 0.618이 57,000달러 부근이 나옵니다. 아주 긴 시간에 대해서 최소 이 정도는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느낌일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장기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1시간, 4시간 봉만 보고 단기 트레이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다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큰 프레임에서 계획을 잡아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비트는 이제 단기로 돌아와서 텔레그램에도 썼지만 지금 이러한 채널 하나를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여기는 맞지 않으니까 단기로만 봅시다. 네, 단기로 해도 4시간 봉인데 어제 저점이 이 단기 아주 컸던 반등에 대한 0.618 라인을 어제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하락에 대한 1대1 구간, 이건 지우죠. 1대1 구간도 107, 518로 겹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게 다 나왔고, 임펄스 같이 나왔고, 여기에서 수렴을 해가면서 어떠한 특정 형태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107K 혹은 여기를 아주 살짝 깨는 한 106K까지는 봐줍시다. 여기를 깨면은 저는 이제 접의 숏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는 그런 상황이고 이 볼륨이 터졌는데 다시 이거를 확인하러 간다는 거는 네, 그냥 매수세가 전멸하고 매도세가 이때 이렇게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텨줄 매수세도 없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도 마찬가지. 요 매도세를 상대적으로 비트보다는 이더가 지금 차트가 좋아요. 이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 알트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 대비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가 무너지면은 여태까지 버텼던 거 이상으로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포지션은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의 그 손익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더도 만약에 비트처럼 무너진다고 하면은 얘는 사이클이 여기죠. 어디니? 2023년. 네, 2023년 1월. 비트랑은 차트가 많이 다른데 여기에서 차트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차트일까? 네, 아무튼 3일봉에서도 지금 매물대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꼬리로 말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봉 이상에서 이 매물대 아래로 마감이 되면은
믿어도 뭐가 없다. 특히나 지금 솔라나가 참 거시기 한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솔라나는 여기 깨지면, 이 매물대가 깨지면은, 말 그대로 죽은 코인이 되거든요. 죽게 됩니다, 그냥. 매물대가 아예 텅 빈 상태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기준은 일단 비트로 두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큰 차트에서 보면은 3일봉에서 하방으로 내려오고 이평선에 내려오고 있고, 일봉에서는 우리가 일봉 200선 200선에 지금 걸쳐 있는데,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 몇 번 있었어요. 요때 49K 때 있었고, 요때 여기 76K 49K 일봉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뭐 3일봉에서도 일봉 3일봉 EMA 100도 지금 정확히 터치를 해줬는데, 3일봉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려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몇 번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물려가면서 고통스러운 반년을 보내고 보상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렇게 기간적으로 크게 버텨낸 것도 없고, 여기에서도 크게 버티지 않고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힘의 강도는 이거 한 번에 주는 거 없나? 매수세 강도는 요때보다 현재가 훨씬 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모로 조금 위험한 위치에 다 왔습니다. 이제 1년의 그 하락장을 논하기 전에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변곡이 이제 발생을 하냐 마냐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 스스로 만약에 이게 하락장 시작이면 어쩌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8월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끈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은, 시작한다는 기준은 나는 어디로 잡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시작이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26년을.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 3일봉에서의 로그 추세선을 깨면은 지금 약 105K, 106K, 107K 그 어딘가입니다. 이게 깨진다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저 역시 뭐 알트 마이너스 20%짜리도 있기도 한데, 그걸 잘라낼 용기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무거운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고, 잘 보존을 해낸다면은 이게 또 무작정 하락만 하는 자산도 없잖아요. 그리고 비트의 펀더멘탈은 더 강해져 있고 21년보다. 그래서 그 뒤에 또다시 나올 뭐 대상승장이든 회복장이든 그런 거를 온전히 누릴 자산을 보존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장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 때 돈을 잃지 않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10,000달러로 이더 롱 포지션을 하이퍼 파리 거래소에 열어서 오픈을 했는데, 10,000달러가 누구한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사실 저한테도 큰 돈인데, 전부 다 제가 생각해 본 그 리스크 안에서 계산된 시드 수준이라는 점,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현금 비중은 지금 70%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기다리고 확정이 되면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